안녕하세요. 법제처 세령이에요. 행정법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인데요. 행정법에 원칙과 기준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행정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알아볼까 봐. 행정기본 법안 제안 이유 행정법령은 국가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학설, 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의 산재에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행정법 원칙 명문화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헌법 원칙 및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인 법치행정, 평등, 비례, 권한 남용 금지, 신뢰 보호,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함. 나. 법령 등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안 제14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고 제재 처분은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도록 하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 안 제18조 및 제19조. 1.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도록 함. 라. 자동적 처분. 안 제20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 안 제23조.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인가, 허가 등의 정지, 취소, 철회 처분, 등록 말소 처분, 영업소 폐쇄 처분과 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가 처분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인허가 의제의 공통 기준.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인허가 의제 시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 규정 등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하고 주된 인허가로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을 하도록 함. 4. 공법상 계약 안 제29조 및 제30조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변경 요구,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아.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안 제35조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안 제37조 1.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 제도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함. 4.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안 제38조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 정비 원칙 안 제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에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행정기본 법안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법령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목 법령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나목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제2호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목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목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제3호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4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호 제재 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의 강제는 제외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 등과 제도를 정비, 개선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적극행정의 추진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기간의 계산.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1항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제2항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호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제2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 제7조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제2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의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1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제2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제3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1조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행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제13조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항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제3항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제4항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은 후 법령 등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제15조 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간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이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결격사유 제1항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결격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제2호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제3호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제4호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제17조 부관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에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3항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호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제2호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호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호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2호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제3호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항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제2호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항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제1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호 법령 등의 반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3호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재량 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재량 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재 처분의 기준 제1항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 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 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제재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호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제2호 위반 행위의 결과. 제3호 위반 행위의 횟수.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3조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2호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4호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항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항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제4항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인허가 의제. 제24조 인허가 의제의 기준. 제1항 이 절에서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제2항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한다. 제4항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 인허가 의제 효과. 제1항 제2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 인허가 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1항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5조 및 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항 2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과징금. 제27조 과징금의 기준.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1호 부과, 징수 주체. 제2호 부과사유. 제3호 상한액. 제4호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5호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2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2호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제3호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절 공법상 계약. 제29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고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30조 공법상 계약의 변경, 해지 및 무효. 제1항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 제2호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3항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5절 행정상 강제. 제31조 행정상 강제. 제1항 행정청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호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제2호 이행 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제3호 직접 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제4호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제5호 즉시 강제 형제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목 행정청이 미래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목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제2항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항 형사, 행형 및 보완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행 강제금의 부과. 이행 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 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부과 징수 주체, 제2호 부과 요건, 제3호 부과 금액, 제4호 부과 금액 산정 기준, 제5호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제2항 행정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호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제2호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제3호 그 밖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3항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제6항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3조 직접강제. 제1항 직접강제는 행정대 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제2항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3항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4조 즉시강제. 제1항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제2항 즉시 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 책임자는 그가 집행 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즉시 강제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5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1항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은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다. 제36조 수수료 및 사용료. 제1항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7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
행정청에 처분의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항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항 다른 법률에서 이의 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제3호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제4호 형사, 행영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제5호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 사항. 제6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7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처분의 재심사. 제1항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처리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제2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제3호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6항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제3호 형사, 행역 및 보완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제4호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 사항. 제5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행정의 입법 활동 등. 제39조 행정의 입법 활동.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의 입법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호 일반 국민 및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2호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호 법령 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제3항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0조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 정비 원칙.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때에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령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제41조 행정법제의 개선. 제1항 정부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이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항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법령 해석. 제1항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법령 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 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 집행할 책임을 진다. 제3항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정부 법제 업무 운영 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의 입법활동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정부 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 해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 제41조 및 제4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의 이유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항 제32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항
제33조 및 제34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 강제나 즉시 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예. 제38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네, 이렇게 행정기본법을 쭉 읽어봤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너무 기대되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와!